안녕하세요.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.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할지, 앞으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거죠. 그만큼 오늘 영상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시고 9월 14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FOMC가 대략적으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.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현재 0.25bp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0.5bp를 인하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, 솔직히 말해서 0.5bp 인하면은 안 좋습니다. 시장에 대한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천천히 경제 속도에 맞춰서 낮게 계속 내려가 줘야 합니다. 그래서 0.5bp가 나오면은 사실상 큰일 나죠. 충격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, 만약에 25bp를 인하하면 대략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4%에서 대략적으로 한 5%까지 하락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이하로는 좀 빠지기 힘들 것 같고,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거기에 이제 FOMC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5bp 이제 될 확률이 93.4%, 0.5bp가 6.6%인데 이 작은 확률을 뚫고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, 여기에서는 제가 예상값이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4에서 5%였는데 여기에서는 한 마이너스 10%에서 15% 이상, 그 이상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가는 것보다 천천히 인하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가장 베스트입니다. 데지스터디방에서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, 이렇게 딱 잡았죠. 111.5K 부분, 여기 구간. 그래갖고 제가 롱을 잡았는데 원효띠님이 이제 숏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, 주변에서. 근데 이제 그 숏이, 여러분들이 이게 숏 잡았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, 그게 해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보고 따라타시지 마시고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해야지, 남 포지션 따라가서 그거 하면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? 전혀 없어요. 왜냐면은 같은 포지션에 진입을 하더라도 대응과 내가 봤던 관점이 달라집니다. 근데 따라타는 거는 대응도 안 되고 관점도 없고, 그냥 관점이라고 해봤자 남 따라타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타는 거기 때문에, 같은 포지션이라도 누군가는 손실로 나오고 누군가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투자 시장입니다. 그래서 따라타지 마시고. 그래서 비트코인 브리핑을 하자면은,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한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,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브리핑을 이렇게 드렸었는데, 비트는 현재 간단하게 보자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기준으로 ABC에 대한 진행이고, 그 다음에 이 고점 라인 때까지, 이 고점 라인 때까지는 5파동 진행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ABC에 대한 이 C파동이 끝나는 구간이 이 감소한 거래량을 살짝 돌파하면서 상승이 좀 나와준다고 보면은,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는데, 그렇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 라인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FOMC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고려해봐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0.25bp를 만약에 인하를 했어.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, 이제 0.25bp 인하하고 파월이 기자회견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 말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조금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인 급발진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브레이크 없는 상승이. 그래서 이 브레이크 없는 상승이 보통 5파동 여기 구간까지 현재 보고 있다, 열려 있기 때문에, 제가 아까 마이너스 4% 딱 5%까지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빠지는 그림, 그 다음에 여기 ABC의 C파동에 대한 저항 구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, 그 다음에 비둘기파 발언으로 여기를 돌파하고 5파까지 가는 브레이크 없는 상승에 대한 그림, 이렇게 조금 크게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면은 훨씬 더 이 매매에 대한 확률이나 그런 것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수월해집니다. 만약에 5파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돌파됐다고 쳐요. 돌파가 되고 나서 쭉 상승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고점 부근들을 넘겼으니까 투자자들은 어때요? 이 선물한 투자자의 심리는, 아, 이제 팔아도 되겠구나라는 마인드가 생깁니다. 그러면 뭐예요? 보통 이런 고점을 살짝 넘어주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한 번씩 조정이 와주고, 그러면서 또 가주고. 왜냐?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잡은 매물대를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마인드, 이 심리가 여기에서 작용이 됐다면, 조정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가격이 싸졌어, 여기에서는 비싸
비쌌는데 여기선 저렴해졌어.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은 생전 할인도 안 한 것들, 그런 것들 막 할인 10% 할인 들어갑니다, 20% 할인 들어갑니다 하면은 살 거잖아요. 내가 여태까지 눈여겨봤는데 할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. 근데 이번에 10% 할인을 한대. 그럼 살 거잖아요. 여기에서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상승할 때 이런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게 뭐다? 심리다, 여러분들. 만약에 지금 당장 샤넬이 전 품목 30% 할인을 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은 샤넬 오픈런 안 하겠냐고. 하겠죠, 당연히. 평소에는 1000만원짜리 가방이었던 게 단 하루만 700만원 한대. 근데 이런 거 사두면 가격이 올라가. 재테크로도 가능해. 그러면 안 사겠냐고요, 사람들이. 당연히 사겠죠. 한번 매보고도 쉽고 재테크로 가져보고도 쉽고, 그쵸? 그런 심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차트도 움직이는 게 다 심리이기 때문에.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, 어떻게 정리가 되냐? 첫 번째,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으로 인한 독주. 두 번째, 단기 알트 불장 이후 전체적인 침체 같은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 독주가 나오고 나서 알트코인들은 조정이 나오거나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비트코인 독주가 끝나고 조정이 또 오면은 알트코인들이 또 그때 더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시는 퍼포먼스가 생깁니다. 이거는 21년도, 20년도 불장이 똑같이 나왔어요. 17년도도 마찬가지고. 우리가 체감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. 지금 그런 감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자극도 되고 큰 힘이 되겠죠.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입 아프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. 여기 라인 고점대 넘어주는 순간 이더리움 매수하시면 됩니다. 단 주봉으로 관점을 볼 것인지 일봉으로 관점을 볼 것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, 난 좀 짧게 빠르게 파악해서 보고 싶어 하면 일봉 돌파 후 마감대 손절가 짧게 나오죠. 이더리움 메이저잖아요. 손절가 짧게 잡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가장 베스트인 거는 주봉도 돌파되고 그 당일날 일봉도 돌파됐어.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주봉도 같이 돌파돼주면은 일봉도 돌파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보통 주봉이 이런 데까지 올라와서 딱 마감해주고 일봉도 어정쩡하게 이런 데서 비벼주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더리움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고, 이더리움을 이제 제가 200만원대 샀었는데 21년도 불장 전에도 한번 샀었고, 그 다음에 현재 200만원대에서 담았었는데 지금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솔라나도 제가 여기 담았어요. 솔라나도 제 평단가가 이쯤 여기 있는데, 솔라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날봉에서 보시면은 여기 돌파되면 무조건 사라. 왜? 이러한 움직임이 왜 여기 나왔을까? 왜 지금 현재 똑같이 나와주겠어요? 여기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그냥 크게 날아가 버린다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어때요? 돌파하자마자 어때요? 날아가 버렸어요. 제가 이걸 한 번만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.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. 솔라나 풀매수하세요.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풀매수하세요. 마지막 기회 온다. 이런 것들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.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나가면은 바로 까먹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수익 나게끔 하기 위해서. 그냥 이름 모를 씹스캠에 물리는 것보다 이더리움에 물리는 게 마음 편하다니까요. 솔라나하고. 이런 거는 굳이 안 겪어도 돼요. 투자시장에서. 이 코인 한번 물려보고 싶어. 안 겪어도 돼요. 그냥 근본 있는 코인에게 물리시길 바랍니다. 물리더라도. 근데 지금 이 물리게 생겼냐고. 올라가고 있는데. 8월, 9월, 10월 제가 이때 대불장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관점이 계속 유지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회를 한번 드렸어요. 근데 놓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두 번째 기회는 어디냐? 여기에요. 근데 아직 좀 남았죠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솔라나가 60몇 퍼센트, 68% 가량 상승해야 여기까지 도달했어요. 근데 지금 몇 퍼센트 상승해야 도달해요? 단 23% 정도만 상승하면 도달합니다. 그럼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점에서부터 40몇 퍼센트가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러면은 두 번째 기회가 어디겠어요? 여기 기회 놓쳤으니까 여기 기회라도 잡아야겠죠.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기회 어디예요? 여기 기회 놓쳤잖아요. 그럼 여기 기회 잡아야겠죠. 입 아프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업비트입니다. 알트코인들 그거 혹시 아시나요? 이 퍼센트 마이너스 손실마다 대응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. 보통 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1%에서부터 마이너스 30%까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 가능한. 근데 마이너스 50% 이상 손실이 난다 라고 가정했을 때
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. 대응이라고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올 수 있느냐, 아니면은 이 코인이 가망이 있어서 나중에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, 그런 것들을 좀 봐야 하는데,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 중에 이렇게 이 정도만 물리고 수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애들이냐 아니냐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되고, 만약에 마이너스 50% 이상 물렸다, 뭐 40%까지도 대응이 가능하긴 한데 좀 힘들죠. 빡세죠. 그래갖고 50%, 60%, 70%, 80% 이렇게 마이너스 물렸는데 이거 나올 수 있느냐, 그런 것들은 그냥 존버하셔야 됩니다. 존버하셔야 되고, 상장 폐지 안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. 만약에 내가 70% 마이너스 80% 물렸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. 상장 폐지 안 되면 이게 기념 주화라도 되는데, 상폐가 되면 기념 주화도 없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가를 꼭 잡으셔야 해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마이너스 30%든 아니면은 그 이상이든 간에 이 마이너스 30% 뭐 20% 마이너스 뭐 15% 갈 동안 뭐 하셨어요?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안 잡은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그 매매에서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이 마이너스 3% 5% 손절가만 기준시켰으면은 마이너스 50%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. 단 그 마이너스 3% 5%가 아까워서 손실을 안 치고 희망이를 돌려가지고 존버를 때려가지고 마이너스 50% 나왔다? 이거는 그냥 감수하셔야죠. 기념주화로 가지고 있어야죠. 이런 것들은 탈출할 때까지. 그리고 사지 마라고 한 알트코인 왜 건들면 안 되냐. 첫 번째, 기본적인 펀더멘탈 개념. 펀더멘탈이 쓰레기들인 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. 저는 그냥 비트, 이더, 그 다음에 리플, 그 다음에 솔라나, 그 다음에 도지코인 정도, 요 정도가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, 코인 시장에서. 나머지들은 뭐 그냥 저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너무나 쓰레기인 손익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코인들 다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 6가지 때문에. 그 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있고, 차트 개박살 났고, 가치가 없는 스캠으로 분류가 되고, 상승이 나온다고 그걸 어떻게든 먹으면 당연 베스트지만 운일 가능성이 있다. 요걸로 자만해서 마이너스 50% 이상 물리는 거다. 아주 안 좋은 경험입니다, 이게. 운일 가능성. 근데 실력이면 다른 베팅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, 굳이 10스캠 사가지고 그냥 쩔쩔 맬 필요가 없습니다. 왜 사냐고요, 그런 것들을. 왜? 이게 실력이라고 판단되면은 그게 실력이 맞았고, 이런 것들을 안 건드려요, 여러분들. 원효띠가 디카르고 건드는 거 보셨어요? 못 보셨죠?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갖고 대부분 알트코인들 흐름 좋습니다. 지금 뭐 유튜브 멤버십, 데디스터디 방에서는 제가 0티어, 1티어, 2티어, 3티어 순으로 매겨 드리고 있어요. 흐름 좋은 코인들 분류해가지고 그 중에 떡상 코인 나오는 것도 많고, 그런 것들로 건드셔야지 이상한 10스캠 건들다가 큰일 납니다. 진짜로.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성투!